밤이 깊어지면 달이 기울듯 인생도 노력과 상관없이 은퇴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 2막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문제는 기대와 현실이 다른 일상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한국보험신문사에서 은퇴와 관련한 특별기획으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건이 열악찮아서 질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코갈TV 시청자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송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목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행복한 은퇴생활 10계명이라고 잡았습니다. 주제 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은퇴생활 1계명, 은퇴한 이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해법이지만 안타깝게도 당연하지 못한 은퇴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의 대가는 돈과 자기 만족이죠. 싫든 좋든 세상은 돈으로 통하니까요.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의식주는 해결되어야 행복이란 감정을 느낄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요. 또 하나는 돈 이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만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취미생활이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의식주 해결을 위한 직업과 직업 외에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노년기 행복한 삶의 단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은퇴생활 2계명, 나이와 경험을 앞세우지 맙시다. 그 이유는 자기 주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칫하면 불통의 주인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내 경험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나의 경험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이와 경험이 불통을 만드는 치명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행복한 은퇴생활 3계명, 생각을 정리하는 나만의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강의가 없을 때 노트북 가방 챙겨 들고 자주 가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죠. 컬럼을 쓰거나 강의 콘텐츠를 만들고 다듬을 때 더없이 좋거든요. 제 사무실에서 긴장감이 떨어질 때 문제 해결 차원에서 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사무 공간 그 이외에 생각을 정리하는 나만의 새로운 공간은 집 앞 카페였어요. 그곳이 어디든 나 자신을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은퇴생활 4계명, 글쓰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책을 쓰고 싶다는 분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생각만으로 끝나는 게 현실이죠. 출간 목적이 아니라면 글쓰기는 실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나에 대한 진솔한 흔적을 하나쯤 남기고 싶다면 글쓰기를 해보세요. 인생 철학이 몇 벌겁니까? 살면서 느낀 것을 내 방식으로 정리하면 그게 나의 인생 철학이죠.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은퇴생활 5계명, 정기적으로 약속된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저는 성일고등학교 졸업자로 구성된 자연 OB 남성합창 단원입니다. 1978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더블 퀄테 남성 중창단을 창단했던 멤버로 참여하면서 노래와 인연을 맺었죠. 벌써 40년이 넘도록 후배들이 배출되면서 자연 OB 남성합창단이라는 역사가 만들어졌죠. 어디든 상관없지만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는 일상이 나의 노후라면 이 또한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데 더없이 좋은 활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은퇴생활 6계명, 부부간의 연결고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입니다. 제 경우는 처가와 관련한 일이면 대부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맏딸이고 장인 장모의 연세가 벌써 80을 넘긴 고령이기 때문에 신경 쓰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한 예로 처가와 관련된 대소사는 기본이고 장인 장모의 형제들 대소사까지 참여하는 편입니다. 사이 노릇은 당연하지만 조카 사이 노릇까지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장인 장모의 어깨가 올라갈 수 있다면 그 또한 은퇴 생활을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 7계명, 비자금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 다 해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상금 주머니는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하고 나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오는 게 비자금 주머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관계관리 차원에서 비자금이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죠.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종의 사람 노릇이 필요하죠. 물론 타인의 삶을 모두 챙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소사나 특별한 날,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의 돈은 필요합니다. 때마다 배우자에게 손 벌리는 것이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최소한의 비상금 주머니를 준비해야 합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 8계명, 부부간에 간섭하지 않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은퇴했지만 은퇴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아내에게 말했죠. 평일은 9 to 5로 활동하고 대신 주말에 가사를 돕겠다고 말이죠. 아내도 은퇴하기 전과 다를 게 없는 저의 일상을 지지하더군요. 은퇴하면 남는 게 시간인 만큼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으로 활용합시다. 나다운 은퇴 생활을 원한다면 말이죠. 행복한 은퇴 생활 9계명, 가족 모임의 정례화입니다. 가족이 화평해야 은퇴 생활도 행복합니다. 명절이나 가족 생일 모임은 기본이고 그 외에 가족 간 합의에 따라서 정기적 모임을 하면서 미묘한 삶의 변화를 공유하고 제지하고 격려하는 일상이 중요하죠. 물론 강제 규정은 금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족 간 화목을 도모하는 가족 모임이 핏줄 간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핏줄이라고 해도 생각이 같을 수는 없지만 재산 때문에 싸우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핏줄의 연을 끊는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이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핏줄은 남들과 다른 관계인 만큼 가족 간 언행은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한 은퇴 생활 10계명, 종교 생활입니다. 일상의 과오를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으로 내일을 시작하는 마음의 안식처, 종교 생활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반성의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나약한 존재임을 부정하기 어렵잖아요. 감정 기박도 심하고요.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종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은퇴 생활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한 번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행복한 은퇴 생활 10계명 첫 번째, 은퇴 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이와 경험을 앞세우지 맙시다. 세 번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네 번째, 나의 삶을 정리하는 글쓰기입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류할 수 있는 약속된 갈 곳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번째, 부부간 연결고리를 든든히 지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가 모르는 비상금 주머니를 만듭시다. 여덟 번째, 부부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는 시간 계획을 세웁시다. 아홉 번째, 가족 모임을 정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마음으로 기댈 수 있는 종교를 가집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있고 책임지고 할 일이 있는 일상이 행복입니다. 내 일이 있어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100세 시대입니다. 여기에 주변 사람들과 통하는 노후,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일상이 더해진다면 이보다 행복한 은퇴, 건강한 삶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